잠깐만 자료 먼저 줄게요. 잠깐 여기부터다. 자, 유의어부터 드릴게요. 하나, 둘, 자, 여기. 방금 드린 게 5강 유의어고요. 그 다음에 6강 유의어 바로 드릴게요. 6강 유의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자, 다음에 변형 문제 드릴게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변형 문제는 제가 언제까지 해와라 이런 숙제로 안 드려요. 여러분이 알아서 상시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5강 변형 문제 답지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6강도 드릴게요. 변형 문제.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자습서 11강 미리 드릴게요. 11강. 자, 마지막 6강 오아시스 드릴게요. 잠깐만. 혜림이랑 그 다음에 서영이, 그 다음에 홍재, 효석이, 연우, 서영이, 지미, 윤재, 희원이. 잠깐만. 섞였나? 자기 이름 잘 보시고, 자기 이름 보고 가져가세요. 자기 이름 보고. 파일? 파일 드릴게요. 파일이 더 필요하군요. 예, 더 드릴게요. 하나씩 다 드릴게요. 자, 여기. 다 챙기세요. 자, 여기. 저 숙제만 검사할게요. 일단은요. 데일리는 이따 수업 시간 끝나고 검사하겠습니다. 숙제가 어디까지였더라? 잠깐만. 아마 제 기억으로 그 파트 4 하는 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워크북 그 3강 파트 4 하는 거, 그 내용 일치하는 거 그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그거 검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솔직히 이 정도면은 숙제 부담은 엄청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 네. 여기 해봐야 된다니까 자스가. 응? 봐봐. 앞부분 하나도 안 돼 있고. 응? 여기 연습하는 거. 내가 또 안 시키면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파트 4만 하는 건데 상시로 하는 거잖아. 상시로 하라고. 응? 봐봐, 이거 내가 안 시키니까 안 돼 있잖아. 윤재는. 이게 읽고 체크하는 건데 안 돼 있잖아. 응. 알았어요. 응. 알았어. 자, 가볼게요. 응? 어떤 거요? 질문이요? 그렇죠. 맞아요. 처음에는 그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발생되는 문제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보자. 그래서 오늘 다 봤어요, 테스트? 고생했다, 고생했어. 자, 다음에 서영. 근데 서영이는 다 할 수가 있었나? 다 했냐? 이거? 오늘 받았잖아. 오늘 부랴부랴 한 거야? 아유, 그래. 고생했네. 네. 좋아. 이거 한글 준 거 갖고 열심히 했네. 오케이. 네. 자, 숙제를 이렇게 내주니까 아주 깔끔하게 다 잘해왔네요. 네. 자, 5강 다 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6강 하면 되죠.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또 합반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괜찮으시겠어요? 금요일마다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왜 그러냐면요.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제 합반 수업을 좀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볼 거잖아요. 잠깐 언제지? 6월 모의고사 이번 주였나? 맞죠? 이번 주 목요일인가? 맞죠? 그래서 이제 그 6월 모의고사 보고 스팅라이트를 잠깐만, 오늘 6강이니까 한 다음 주 아니다, 좀 빠르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냥 다 끝내버리기. 이거를 좀 목표로 해서 이번 주 이번 주 금요일 날 스팅라이트 다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 중간에 아마 첨삭 수업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진도 나가기 전에. 그때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 변형 문제 푼거나 아니면은 뭐 내용 질문이나 뭐 이제 이런 거 한번 좀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 모의고사 진도 나가면 좀 얼추 좀 될 것 같아갖고, 그래서 합반 수업 하면은 금요일 날 6시까지 등원해서 우리 그때 여기 자실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시간 문제 있는 분 계세요? 금요일 날 6시 등원? 없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정은 한번 짜볼게요. 짜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 단톡방에다 공지를 해드릴게요. 금요일 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원래대로 등원해라, 아니면은 6시까지 등원해서 합반 수업 하자, 뭐 어떻게 제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자, 그러면은 6강부터 보겠습니다. 6강 지문이 조금 어려워요. 진도 아직 안 나갔겠죠? 6강? 5강만 나갔냐? 5강만 학교에서 나갔어, 진도? 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 아직 안 했겠죠, 당연히. 6강이 아까도 말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 패러프레이징을 좀 많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습서에는 제가 이제 안 써놓고 자습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추가로 이렇게 내용 분석하면서 이제 좀 다시 쓴 건데, 요거는 이제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뭐 또 출력을 해드려도 되니까 그때 가서 뭐 출력을 해드리던가 하고, 이제 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써놓은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강에 1번, 2번 그리고 3번은 안 어렵고 4번까지 해갖고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용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6강 1번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소재 먼저 읽어보자면 경제생활에 있어서 창의력의 중요성이랍니다. 창의성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첫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Just as we shouldn't let others do our thinking. 자, 우리가,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처럼이죠. 우리가 let이라는 건 뭐뭐 하게 허용하는 거잖아. 뭐뭐 하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도록 하게 해서 안 되는 것처럼 We can't depend on others. 우리는
의존할 수 없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창의적이 되도록 의존할 수 없대요. 뭔 말이야? 자, 이걸 잘 이해해야죠. 다시 봐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해 볼게. 우리가 시켜서는 안 된대. 시켜서는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됐어요? 내가 효석이한테 내 생각을 효석아 네가 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뭐야? 생각을 강요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한테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얘가 발휘한 창의성을 가지고 내가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이게 첫 문장 내용이야. 그걸 패러프레이징한 게 여기다 쓴 겁니다. 제가 여기다 썼거든요. 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할 수는 없다고요.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창의성을 개인적으로 발휘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거입니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남의 창의성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다고. 남이 나를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없다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나도 남을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없고. 됐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첫 문장부터 어렵죠. 바로 한번 가볼게요. Everyone is capable.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그리고 모두의 책임이랍니다. 뭐가? 투부정사가.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여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랍니다. 이것도 말이 좀 애매하거든요. 모두가 능력이 있고, 여기서 모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창의성을 발휘할 능력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여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여기다 써놨어요. 설명을. 자, 한번 읽어보자면 모든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지원을 통해서 이런 기여를 하는 게 개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해 줄 수 없다 했잖아.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참여를 하든 지원을 하든 해갖고 내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는 나의 책임인 거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됐어?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야. 됐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Today, 오늘날 every salesperson, computer programmer, and small business owner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must use their natural creativity to thrive.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창의성, 타고난 창의력을 사용해야 된다. 지금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자기 자신, 그들의 자연적인 창의성을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 그들의 자연적인 창의성이 뭔데요? 자기만의 창의성이잖아. 자기만의 창의성.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주제가 되는 거죠. 됐어? 자, 이어서 볼게요.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requires that, 대절이야를 요구하는데 we invent new ways.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다. 어떤 방법? Of doing our most basic tasks. 우리의 가장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즉, within our budget, timetable, and desired level of quality. 우리의 예산, 일정, 원하는 품질 수준 내에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구한대요. 자, 이게 뭔 말인지 또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였습니까?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한 거야. 지금까지는 전부 다 창의성 얘기만 했어요. 창의성. 여기까지는 소재가 창의성밖에 없었어. 창의성. 근데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첫 줄의 소재가 뭐라고 했죠? 경제 생활에 있어서 창의력의 중요성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뭡니까? 전부 다 창의력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나왔어. 이거를 이제 경제 생활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가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 얘기 나오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과 경제 생활이라는 걸 이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때 여기 경제생활의 예시로서 이런 사람들 나왔잖아. 뭐 판매원이나 프로그래머나 뭐 중소기업 뭐 이제 오너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나왔잖아.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경제에 적응하려면 이 변화하고 있는 경제에 적응하려면 예산, 일정, 원하는 품질 수준 내에서 가장 기본적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스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예시가 좀 약간 불순할 수 있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을 그만뒀어.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학원을 차렸어요. 로이 학원 이러면서. 자, 예시야 예시. 자, 혹시라도 이걸 보고 계신 원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자, 예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가 학원을 차렸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를?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들까? 자, 이제 하나씩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단어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건가?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할 거지? 정규 수업은 어떻게 할 거야? 지각자 및 결석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거고? 자료는 어떻게 할 건데? 등등등. 한 반에 정원은 몇 명 넣을 건데? 상위반, 중위반, 하위반 어떻게 할 건데?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할 건데? 만들 게 되게 많죠.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이제 하나하나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구축을 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발휘해야 되는 창의성인 거죠. 남한테 이제 빌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대세가 변하고 있어. 자, 이 영어는 더 이상 본문 암기가 안 먹힌다. 이게 예를 들어서 변화하는 경제라고 쳐볼게요. 자, 변화하는 경제가 뭐다? 본문 암기로는 더 이상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없다. 이게 변화하고 있어.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자, 우리는 닥치고 다 암기한다. 이러면은 어느 학생이 다니겠어요, 학원을.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을 해서 그거에 맞춰갖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됐어?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즐겁게 그리고 유익하게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새로 발명을 해내야겠죠. 이걸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거라고.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된다? 이런 기본 업무를 우리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된다. 일단 이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If you left it to others to be creative. 너가 만약에 그것을 여기서 그것이 가목적으로 나왔죠. 여기가 진목적으로예요. 너가 만약에 넘긴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이도록 넘긴다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즉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구축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오너니까. 근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떠넘겨버린다면 이런 말인 거야. 딴 사람한테 떠넘겨버리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처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야 우리가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딴 놈한테 넘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좋은 말 나오겠죠. 그래서 뭐라 나왔습니까? Not much to get done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직역으로 해볼게요. not much니까 지금 not이 나왔죠? not이 지금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때는 동사를 부정하면 돼요. 그러면은 많은 것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야. 직역하자면요. 직역을 하자면 많은 것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즉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됐어? 많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제대로 성과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죠. 되니? 자, 남한테 떠맡겨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과가 안 나오죠. 아니 내 학원인데 우리 학원 시스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딴 놈한테 맡겨봐. 이게 되겠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you will be left out of the new economy. 너는요, be left, 퇴출될 거래요. 쫓겨날 거라는 거야. 어디 바깥으로? 새로운 경제 바깥으로요. 됐어?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경제는 다시 한번 보다. 자, 영어는 본문 외우면 안 돼. 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라고 쳐봐. 근데 내가 시스템을 맡겼어. 예를 들어서 신연우한테. 야, 시스템 좀 만들어봐. 그래서 연우가 딱 말한 거야. 쌤, 그냥 닥치고 다 암기시키시죠. 이렇게 했어. 그래?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 모든 게 제대로 안 되겠죠. 신연우가 만든 거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퇴출당하는 거죠. 이 업계에서. 됐어? 너무 끄덕거리는데. 자, 이어서 According to a recent study, 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 자 전 세계 창의력 격차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8 out of 10 people, 자 10명 중에 8명이 feel, 느끼고 있대요. 대절을요. lacking creativity, 락은 잠그는 거잖아. 근데 on이부터 쓰니까 푸는 거겠죠. 그러니까 창의력을 푸는 거니까 창의력을 발휘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is critical to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대. 그리고 to surge of respondents 응답자 중 3분의 2가요 feel 역시나 또 느끼고 있답니다. Creativity is valuable to society 사회에 이제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대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경제에 적응하려면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야. 대부분 알고는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나 only 1 in 4 people. 자, 오로지 4명 중 1명꼴로만 믿는데요. 뭐를 믿느냐? They are living up to their creative potential이라고요. live up to가 뭐뭐에 부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에 부응하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한 게 자, 10명 중 8명이야. 80% 나왔고 그리고 응답자 중 3분의 2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창의력이라는 게 소중하다라고 했고요. 이 창의력이라는 게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전부 다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명 중 1명꼴만이 어떻게 하고 있다? 이 창의적 잠재성에 부응하고 있다. 즉 내가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의 비중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창의성을 잘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과반수 이상이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내가 창의성을 잘 발휘하고 있느냐? 25%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 생활에 있어서 창의성이라는 게 중요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어떤 창의성입니까? 스스로 발휘하는 창의성이겠죠. 남에게 빌리는 게 아니라.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 생활이라는 거는 변화하는 경제에 내가 대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이 아닌 스스로 발휘할 줄 아는 창의성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 글의 골자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셨죠? 창의성을 사용하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갈게요. 할만했죠? 아직은요? 아직은 할만했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여기도 뭐가 막 써있죠? 네. 이게 예전에도 이 질문 할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어요. 이게 심리학 용어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자, 소재는 아주 간단하죠. 과거의 기억이라고 나왔거든요. 배경 지식이 좀 약간 필요한데요. 일단 첫 문장 먼저 읽고 한번 해볼게요. Anchoring and adjustment. 자, 이 anchoring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기준점 설정이라고 나왔거든요. 일단 나와 있는 대로 해볼게. 기준점 설정과 조정이래요. 이것이 can severely affect. 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Our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에. 우리의 회고적인 개인 기억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대. 말이 어렵죠. 다시. 기준점 설정과 조정은 우리의 회고적 개인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 회고적이란 말도 어렵고 기준점 설정은 뭐고 조정은 또 뭔데? 말이 어렵죠. 그래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이제 써놨는데요.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anchoring and adjustment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좀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이 방식을 말하는 건데요. 앵커링이라는 건요. 초기 정보. 그러니까 앵커가 추후 판단이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써있죠. 즉 초기에 제공된 정보나 경험이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앵커링이란 게 뭐라고요? 초기에 제공된 정보나 경험. 이게 우리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앵커링의 이제 정의예요. 앵커링. 그러니까 기준점 설정이라고 나왔잖아. 기준을 설정하는 거야. 말 그대로. 기준을 설정한다는 건요. 초기에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된 상태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게 이제 앵커링. 앵커라는 게 원래 닻을 내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딱 꽂아놓는 거예요. 기준을 딱 정해놓는 거.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는 이제 이 초기 앵커로부터의 정보 수정을 말하는 겁니다. 조정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앵커를 기준으로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앵커를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앵커링 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좀 더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한 내용인데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우리의 회고적인 개인 기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에요. 과거에 대한 기억. 회고적이란 게 옛날이잖아.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지금의 믿음이나 감정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여기 잘렸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앵커링이 있죠. 이 글에서 말하는 앵커링.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뭐다? 이거는 이제 기준점 설정이라 했단 말이야. 기준점 설정.
그럼 여기서 기준점 설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현재의 믿음과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믿음, 감정, 가치관이야. 이걸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기 설정이야. 초기 설정. 지금이라고 지금. 자, 근데 이거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요. 자, 이들 앵커는요. 우리가 기억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수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이라는 게 얘가 어드저스트먼트라고 나왔잖아. 아까 어드저스트먼트. 조정이죠, 조정. 그러면은 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을 그러니까 재구성하고 수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합쳐서 정리해 볼게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정리하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23년 5월 29일이에요. 근데 한 10년 전을 기억해 보자는 거야. 10년 전. 지금 여러분이 18살이니까 8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8살 때.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이고 여기가 뭡니까? 앵커링이 된 거예요. 기준점을 설정한 거야. 10년 전이면 2013년입니다. 여러분 8살 때예요. 그렇죠? 자, 그럼 앵커링이 되어 있어. 이 상태에서 10년 전 우리가 이 회고적인 각자의 개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 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너네가 2013년, 즉 너네가 8살일 때 실제로 겪었던 어떤 경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각자 겪었던 경험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현재의 믿음이나 감정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 기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정된다는 거예요. 됐어? 내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내가 만약에 지금 굉장히 불행해. 예를 들어 감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행해. 근데 내가 8살 때는 실제 팩트는 되게 행복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내가 불행하니까 이때도 불행했던 걸로 생각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오케이? 다시 반대로 내가 지금 굉장히 행복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면은 10년 전엔 거꾸로 난 굉장히 불행했었거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그래 옛날에 그냥 비록 안 좋긴 했지만 그냥 좋은 경험이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즉 현재의 나의 이런 믿음, 감정, 가치관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뭐 더 부정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미화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거. 됐어? 이게 바로 anchoring and adjustment라고 해요. 이해돼요? 요게 이해가 되면은 이제 거의 끝나긴 했어요. 됐니? 현재 상태에 따라 과거의 기억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됐어요?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가볼게요. 글이 좀 어려우니까. 자, 봅시다. What such memory is introspectively unprocessed 라고 나왔네요. 그러한 기억은요. 자아 성찰적으로 과정이랍니다. 어떤 과정? of dredging up이라고 나왔죠. 들춰내는 것의 과정이래요. What actually happened.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들춰내는 것의 자아 성찰적으로 과정이랍니다. 그러한 이제 기억은요. 그러니까 이 와이야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를 회고한다는 건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작업이지만 It is to a large extent. 자, 그것은 크게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답니다. 현재의 믿음과 느낌에 의해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 while 여기 내용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A 내용이라고 제가 쳐볼게요. A 내용.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B 내용이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A 내용은 이겁니다. 정리해서 쓰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과거에 뭐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실제로 어떤 이제 뭐
꾸밈이나 거짓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있었던 거를 기억해내는 거 이거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어떻다고요? 사실은 현재의 믿음, 느낌으로 인해 조정된다고요. 정확하게 그 기억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관에 따라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현재의 가치관이 좋냐 나쁘냐 어떠냐 저러냐 이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This principle, 이러한 원리는 has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왔는데요. Both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and in survey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심리학 실험과 조사 둘 다에서 이 원리가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여기 근데 제가 구문 분석을 하다 말았네요. 죄송. 여기 좀 표시할게요. 주어. 여기를 빼먹었어요. 자, at the time of recall이니까 회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회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is after all. 결국에는 only our current state래요. 지금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 회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현재 상태일 뿐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includes fragments, 어떤 단면을 포함하고 있대요. 조각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 조각이 뭐냐? memory traces랍니다. 어떤 기억의 흔적이래요. of our past experience,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그냥 단편 조각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8살 때를 기억해봐요. 8살 풀 버전으로 기억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8살 때 간헐적으로 겪었던 그런 기억의 단편 조각들이 있잖아.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것들이죠. 그 조각이랑 현재의 상태랑 이제 어찌 보면 융합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these fragments, 자 이러한 과거의 조각들은요, are biased, 편향되어 있대요. 뭐에 의해서? 여기서 또 똑같은 말 나와야죠. 지금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편향되어 있다고요. 쏠려 있다고요. 뭐에 의해서? What we now believe or feel. 딱 나왔죠. 우리가 지금 믿거나 느끼는 것에 의해서 편향되어 있다고. 뭐가? 과거의 기억이. To be true. 사실이라고. To an extent much greater. 훨씬 더 크게. That we know consciously.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됐어? 지금 말은 어려운데요,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8살 때를 생각해 볼 때, 그때 그 8살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다? 현재 상태라고, 현재 상태.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과거의 우리가 8살 때의 기억은요, 그냥 과거의 단편적 기억들의 어떤 조각들이야, 조각들. 근데 이 조각 하나가 전부 다 현재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내가 8살 때 어떤 일을 실제로 겪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좋으면 그때도 좋았던 기억인 거고, 내가 지금 나쁘면 그때도 나빴던 기억,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쏠려 있다는 거야. 쏠려 있다고. 됐죠? 자, moreover, 게다가 the organization of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into meaningful patterns. 여기까지. 자, 주어가 organization이거든요. 그래서 단수 취급되고 있죠. 다시. 자, 이러한 단편들이 조직되는 거랍니다. 과거의 경험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자, 이런 과거의 경험의 단편들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조직되는 거래요. 과거의 경험의 단편은 말 그대로 과거의 경험들이에요. 너네가 8살 때 겪었던 하나 이런 조각들이야. 근데 이게 의미 있는 패턴으로 조직이 된대. 의미 있는 패턴이라는 건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좀 달라진다. 이걸 말하는 거겠죠. 이 조직은 is even more influenced.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또 똑같은 말 나온다. By our current beliefs and moods. 또 나왔죠.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에 의해서 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Especially, 특히나 if we are particularly depressed or encouraged. 우리가 특히 우울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게 고무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특히나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을 때 과거에 대한 그런 경험의 단편들이 좋게 또는 나쁘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각자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되게 행복했던 일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힘들거나 뭐 이런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를 예시로 들어보자면요. 제가 한 7년, 8년 전쯤에는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불안정하고 이런 시절이 좀 있었어요. 한 7년 전쯤에. 근데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내가 그 7년 전에 전이가 제가 한 대충 한 29살 때겠죠? 그럼 이때쯤에 내가 만약에 뭐 한 20살 때를 이제 회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제가 36이니까 이때 20살 때를 회상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20살 때 겪었던 건 똑같거든요. 이건 바뀌지 않잖아. 근데 내가 이 힘들었던 시절에 이때를 회고하는 거랑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시절에 이때를 그 기억하는 거는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때의 가치관과 이때의 가치관, 나의 믿음, 감정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과거의 기억에 있어서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한번 따로 해봤는데요. 이거는요. 자, 이거는 한번 좀 읽고 갈게요. 자, 현재의 상태가 과거의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현재 믿음과 감정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 왜곡하고 재구성하는지 이런 심리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Anchoring and Adjustment의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현재의 믿음과 감정에 의해 편향되어 있고 수정되고 왜곡될 수 있다고요. 바이어스 되고요. 디스토르트 된다고요. 알겠죠? 이러한 편향은 특히 우리가 특별히 우울하다거나 고분되어 있거나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격양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럴 때 더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서 현재의 상태와 감정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 따라 과거의 기억이 달라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힘들다. 자,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것만. 부가로. 빡세죠. 자, 6강 3번 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여기는 별로 안 어려워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 좀만 쉬었다. 좀 시간이 좀 빠르긴 한데 좀만 쉬었다 하자. 조금 빠르긴 하지만. 응? 뭐? 아니 4번까지 있어요. 6강. 6강 다 나가는 거. 6강 다 나간다는 거죠. 네.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6강만이에요? 네. 왜? 더 할까? 아까 11강 줬으니까 더 해도 되고. 네. 괜찮아요. 저 시간 많아요. 12시까지 할까 오늘? 자, 보겠습니다. 어차피 금요일날 최대한 다 할 거라서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에 해야 되는 게 그때가 한 10개 지문 돼요. 10개 지문. 네, 10개. 그때 한 10지문 하려고요. 쌤, 다음 주 금요일도 합반이에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금요일은. 저도 이제 웬만하면 합반 수업으로 안 하고 싶은데 진도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보겠습니다. 소재 한번 볼게요. 빨간색을 이용한 판매량 늘리기래요. 되게 직관적이죠? 이번에는 가볼게요.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자,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떤 제품이냐?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래. 여러 녹색 채소를 가진 제품 생산자랍니다. 근데 그 녹색 채소가 뭐냐? That were laid out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자, 진열대의 full length니까 완전히 꽉 차 있는 이렇게 쭉 길이에요. 그거를 따라서 배치가 된 여러 녹색 채소를 가진 제품 생산자로서 우리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쭉 진열장이 이렇게 있잖아. 진열장에 이제 녹색 채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랬을 때 the chances are that 하면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자, 뭐 할 것이다? More or so. 더 많은 것이 팔릴 거랍니다. At the end of the linear display.
직선형 진열대 양 끝쪽이에요. at the end죠, end. end니까 끝쪽과 끝쪽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많이 팔릴 거랍니다. 그리고 less in the middle. 중간에는 덜 팔릴 거래요. 여기 판매량이 낮고요. 여기가 판매량이 높을 거랍니다. 됐어? 자, 그럼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네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consumers tend to purchase at the end. 소비자들이 양쪽 끝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대. The aim, 자 그럼 목표는 뭡니까? is to maximize sales. 판매를 극대화하는 거랍니다.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fixture라는 게 그 설치물이라는 건 이 진열장을 말하는 거예요. 진열장. 그러니까 이 가게 전체 설치물을 따라서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 즉 골고루 다 잘 팔리는 것. 이게 이제 목적이래요. 양쪽 끝쪽 물품만 잘 팔리니까 가운데는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